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바로 엊그제 금요일 날 에어로케이 채용이 떴습니다. 꽤 오랜만에 이제 채용이 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또 지원을 고려하고 고민하고 또 실제 실행에 옮기게 될 항공사이기 때문에 좀 관련된 정보들, 뭐 자기소개서 첨삭 관련, 재지원자 관련, 어떻게 하면 서류 합격을 높일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점들을 조금 팩트에 기반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저희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또 제가 직접 지금까지 합격시켰던 이력 데이터들을 좀 돌이켜보면서 이 관련된 내용을 전달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야기하는 것의 신빙성, 신뢰감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합격 데이터에 나오기 때문에 관련된 합격 이력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현재 제가 에어로케이만 총 17명 최종 합격을 시킨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22년도부터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19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년도부터만 합격시킨 이력은 이렇게 되고요. 스튜어테디 학생들 정규 과정을 수료한 친구들입니다. 이제 22년도에서 현재까지 220명 가까이 최종 합격했고요. 열차 승무원은 223명. 그래서 총 이제 국내 항공사만 누적으로 285명, 그리고 열차 승무원과 합치면 이제 500여 명 이상 제가 뭐 하늘 위, 그다음에 지상 철도 위 승무원을 합격시켰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기 전에 이제 조금 더 정확한 에어로케이 채용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아래에 제가 댓글 남겨둘 테니까요. 이 링크 타고 들어가서 이전에 제가 올렸던 영상입니다. 그거랑 이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조금 더 지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에어로케이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그냥 LCC 항공사 로우코스트 캐리어가 아니라 ULCC라고 해서 울트라 로우코스트 캐리어 초저비용 항공사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동북아시아 넘버원 항공사를 꿈꾸고 있고요. 청주 기반으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지역 거점 항공사로서는 어떻게 보면 에어부산 다음으로 굉장히 좀 빠르게 적극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아이덴티티는 사실 이제 뭐 국내 항공사긴 해요. 하지만 초기의 어떤 항공사의 문화의 시작은 좀 외국 항공사의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이 나아가는 방향도 조금 그렇고요. 일단 수평적인 조직 소통 문화 중요시 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건 사실 에어프레미아도 좀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일기, 그러니까 가장 먼저 입사한 선배님들 같은 경우 외국 항공사 출신 분들도 많고 지금 높은 팀장님 이런 분들도 외국 출신의 외국 항공사 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이렇게 좀 국내에서만 기조를 다진 항공사에 비해서는 조금 더 오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개성이 뚜렷한 항공사입니다. 무언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남들이 하는 거 싫어하고요. 새로운 거, 남다른 거, 특별한 것을 추구하는 항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이전에 합격한 승무원들 보시면 얼굴에 수염이 있는 분들도 있고 안경을 낀 분들도 있고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다양하고 자유롭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이런 어피어리언스가 굉장히 단정한 느낌보다는 개개인의 어떤 아름다움, 나다움을 좀 추구하는 것을 존중하는 항공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전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도전 밑에서 말씀드리고요. 도전을 중요시하는 항공사, 마케팅도 남다릅니다. 결코 기존에 이제 기업들이 하지 않았던 방식의 마케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 UMF라고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있죠? 이게 작년에 이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진행되었던 것에 이제 후원사로 참여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마케팅에 대한 건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노선 같은 경우에도 일본 소도시 노선을 좀 적극적으로 취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요. 그리고 동남아 노선도 취항을 할 계획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에어버스 이제 항공기 기종도 도입을 할 예정이라는 내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소도시로 가는 건 되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흔한 오사카나 도쿄 이런 것들은 사실 물론 취항하고 있긴 하지만 뭐 얼마든지 타 항공사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에어로 K만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노선을 좀 지방 소도시 위주로 취향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는 도전적이고 또 이러한 틈새 시장을 잘 노린 항공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니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바지 유니폼이 좀 안전에 있어서 활동성을 높여준 유니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국내 최초로 젠더리스 유니폼 들어보셨죠? 그것을 도입한 항공사입니다. 에어로케이가 선호하는 인재상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1번은 일단 외국어 가능자일 겁니다. 왜냐면 아직 이제 외국어가 막 원만하게 막 유창하게 소통 가능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 자격 우대 사항에도 이제 뭐 일어, 중국어, 일본어 관련된 노선에서 지역이죠. 노선이 아니라 3년 이상 거주 경험 있는 사람인데 자격증까지 있으면 에어로케이에 합격할 확률이 일단 최소한 서류 합격할 확률 혹은 최종 면접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최종 면접에서는 이 지원자의 진정성을 보고 뽑기 때문에 인성이 굉장히 중요시됩니다. 뭐 중국어 HSK 6급이 있고 중국에서 뭐 5년, 6년, 7년 살았다 하더라도 승무원으로서 갖추어져야 되는 그 애티튜드나 그런 느낌이 없다면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직무 관련 경력 경험 보유자입니다. 자격증도 마찬가지고요. 뭐 안전 관련, 서비스 관련 좀 특정 전문 경력 이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 학생들만 하더라도 뭐 지상직 했던 친구, 열차 승무원 했던 친구, 호텔리어 했던 친구, 군인 했던 친구, 그리고 응급구조사 했던 친구, 뭐 소방 안전 관련 시설에서 근무했던 친구, 뭐 등등 되게 다양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막 그런 특정 엄청난 그런 군인 경력, 간호사 경력 이런 분들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 합격자들. 왜냐면 이번에도 저희가 5명이 합격했거든요. 그 중에서 특별한 이력을 가진 친구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서비스 분야, 그 분야에서 얼마나 오래 했냐, 짧게 했냐 이 정도의 차이지. 좀 이번 합격자들은 어떤 애티튜드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도 깔끔하고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은 편이었다 하고요. 저희가 뭐 자랑할 수 있는 건 남자도 여기에 33살이 합격을 했었고요. 이번에 직전에는 31살 당시 한국 나이 실나이로 여자 지원자 31살 합격했고 그 이전에는 또 30살 친구가 합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에어로케이의 확고한 애사심, 지원 의지를 가진 사람. 이게 뭐냐면요. 결국에는 에어로케이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공부했고 준비했고 에어로케이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고 또한 지원을 계속해서 하는 것도 회사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해보고 떨어지면 안 하는 지원자들 있잖아요. 그 지원자들은 아무래도 뭔가 이 에어로케이에 하고자 하는 의지가 크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 지난번에 최종 탈락하고 1차 탈락하고 다시 지원한다? 그런 친구들이 최종에서 면접 잘 보면 합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청주 지역 지방 거주하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대전, 청주, 충청도 지역에 있는 친구들, 졸업생들, 지역 거주민들 사실 또 합격의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 편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어로케이가 선호하는 인재상은 이런 느낌이다. 그리고 본인의 의사를 좀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솔직함. 그러니까 너무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거 말고 다소 직설적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의 어느 정도의 직설적임은 좀 필요하고 좀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자,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회사일까? 에어로케이는 자기소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공사 중 한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리진 못합니다. 하지만 에어로케이는 자기소개서가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글을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잘 쓰냐가 아니라 나를 얼마나 진솔하고 개성을 담아서 잘 드러내고 어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실제 인사팀장님이 자기소개서를 다 읽어본다고 합니다. 근데 지원자 거 다 읽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아마 어느 정도 필터링은 무조건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의 경력, 경험, 그리고 또 그 외국어 스펙, 전공, 지역에 따라서 필터링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5,000명 지원한다고 해서 5,000명 거 자소서 다 읽는다? 인력 낭비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터링을 거쳐서 그건 제가 이전에 영상 올려준 게 있기 때문에 그거 한번 댓글에 또 달아둘 테니까 한번 좀 꼭 보세요. 그러니까 승준이 그냥 무작정 학원 다니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그래도 이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있었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공유했고 그 많은 정보는 제 머릿속 뇌피셜이 아니라 실제 합격한 데이터 피셜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근거가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 이제 구독이랑 알림 설정해 두시고 그걸 꾸준히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이 승준에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만 잘 썼다고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위에서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안에 이걸 넣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재지원자 괜찮을까? 재지원자들 이제 많을 거예요. 에어로케이 면접에서 탈락한 분들도 많기 때문에 글자 크게 좀 커서 좀 줄일게요. 좀 잘렸는데 그냥 잘린 대로 하겠습니다. 일단 재지원자 서류 합격률이 높은 곳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서류 탈락자들 말고요. 면접에 갔다가 탈락한 분들도 다시 합격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타를 했거나 최종 면접 탈락했지만 다시 서류 합격했다면 이는 다시 최종 합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직전에 31살 합격자도 두 번째 면접이었고요. 그 이외에 몇몇의 친구가 두 번째 면접이었습니다. 다만 서류는 복붙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직전과 다른 다시 그 이전의 자소서 항목이죠. 2,000자짜리. 그렇기 때문에 뭐 복붙은 하지 못하지만 이전에 그거 작성했는데 탈락했다면 굳이 복붙하지 마시고 새롭게 작성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류 합격을 했다고 이제 했다면 이게 이제 인사팀장님이나 그 임직원들이 읽었다 칩시다. 인사 직원들이. 그러면 똑같은 자기소개서면 본인이 본인 손으로 합격시켰기 때문에 기억이 날 수 있거든요. 이게 뭐 어떤 기계적인 처리, 뭐 필터기 사용 이런 게 아니라 확인이 가능하니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새롭게 썼으면 좋겠고요. 면접장에 가게 되면 이전과 달라진 무언가를 증명해야 되는데 이력서에서 스펙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지원자인데 자소서도 그대로고 스펙도 그대로면 탈락을 했던 경험이 어딘가 있다면 또 한 번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염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천자는 어떤 주제로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에어로케이는 일단 애사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에어로케이만을 위한 경력, 경험, 노력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2천자가 그 안에 최소 하나의 주제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냥 에어로케이라는 것에 좀 잘 연결시킬 수 있는 것도 중요하겠죠.
자연스럽게. 너무 억지로 연결하면 형식적으로 보이니까. 두 번째는 최근에 안전 이슈가 항공산업의 큰 이슈인 만큼 안전 관련된 자격, 경력, 경험, 노력 있으면 저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본인의 특별한 경력과 경험, 자격을 어필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너무 나의 어떤 직무적인 것만 어필하면 인간미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인간미를 위해서 뭐 특이한이라 적었지만 특별한 뭐 가족 관계 안에서의 스토리, 가족들과의 이야기, 친구, 동료, 본인의 어떤 사람인지 어떤 하나의 스토리 경험을 통해서 나 자신이라는 사람을 좀 어필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식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이게 또 되게 중요하죠. 형식. 저는 일단 가독성이 중요해서 두 문단, 적게는 많게는 네 문단까지 나눠서 주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각 문단은 어떤 시간 순서 혹은 중요도의 순서 혹은 개인이 생각하는 어필 포인트에 따라서 그 순서를 나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단순한 줄글보다는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을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한 친구들 보면 인터뷰 형식, Q&A, 독백, 일기, 그러니까 영화 대본, 뭐 시나리오, 일반적인 자소서 등등 다양한 케이스들이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식적인 것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글을 잘 쓰고 안 쓰고는 잘 썼냐 못 썼냐는 결국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무엇이 느껴지는지가 중요하거든요.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소개서를 읽을 때 각 문단별 첫 문장에 직관적인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동시에 전체 자소서를 다 읽고 났을 때 그게 시간 낭비가 되면 안 돼요. 아무 내용도 모르겠으면 안 돼. 지원자에 대한 매력이 느껴져야 되는데 이 매력이라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일정 수준 이상의 정보를 얻어서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것이 매력입니다. 글을 잘 쓴다는 게 결국에는 나를 너무 과하게 포장하지도 않고 솔직하고 담백하고 진솔하게 나라는 사람이 노력한 것의 결과물, 나라는 사람의 성향, 나라는 사람의 어떤 스토리를 통해서 느끼게 해주는 거죠. 이 사람 한번 보고 싶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너무 뻔하게 그냥 너무 형식적으로만 작성하기보다는 이 에어로케이만은 과감하고 개성적이고 특별한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그러한 점을 집중해서 한번 작성해 본다면 합격에 분명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래도 제가 이전부터 올려둔 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시고요. 이 영상 다음에는 제가 최근 합격자, 에어로케이 합격자 그 합격자 후기가 있어요. 보면 저는 네이버 블로그 테디쌤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가면 합격 후기에 학생들의 합격 후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하는 영상을 한번 다음 영상으로 올려보고요. 서류 합격자 발표나고 막 이런저런 진행이 되면 토론 면접 이런 건 제가 지금 유튜브 채널 멤버십에 있습니다. 유료 강의 섹션에 이제 저희 에어로케이 토론 면접뿐만 아니라 모든 항공사 자기소개서 샘플, 기업 분석 이런 것들이 쫙 나와 있거든요. 에어로케이 관련해서 없긴 한데 그 부분도 여러분들 좀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멤버십을 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긴 명절 연휴로 인해서 마음이 붕 뜨기도 하고 나른하기도 하고 루즈해지기도 하고 처지기도 할 텐데 자연스러운 거죠. 중요한 건 그건 자연스러운 건데 결국에는 얼마나 빠르게 다시 제자리로 오기 위한 그 부자연스러운 과정을 과감하게 빠르게 실행하느냐 적응하느냐라는 거죠. 마치 설날의 연휴가 없었던 것처럼 꿈 같았던 여유의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없었던 것처럼 기억을 상실해버리면 그냥 다시 이전에 열심히 하던 그 패턴 페이스를
빠르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슬럼프가 안 생기거든요. 부디 슬럼프 없이 수월하게, 순탄하게 에어로케이 준비부터 2, 3, 4월 많이 바쁠 텐데 쭉쭉쭉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